형산강 수오염 대책이 2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철강공단 등 민간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영덕에서 법인 택시의 불법 지입과 버스 회사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영덕군은 소극적인 행정에 그쳐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첫 시정 질문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골고루 다뤄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산강 수은 오염 문제가 불거진 지 2년째 포항시의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시민들도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포항시가 민간의 참여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의회는 형산강 수은 오염에 대한 포항시의 대처가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대대적인 형산강 준설 계획도 3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예산 조달 방안은 전혀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1,000억여 원이 넘는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이 국도비와 시비로 민간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의회는 포항시가 중앙정부의 단편적인 예산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방식은 자꾸 예산을 이유로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형식을 취한다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는 이 지자체의 상황이 더 절실해져야 됩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이 철강공단이 위치한 구무천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포항시가 철강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업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움직여야 되고 때로 필요할 경우에는 생태 복원이든 할 수 있는 환경기금 조성에도 구체적으로 좀 뛰어들어야 된다. 포항시의 대처는 10년 전 태화강 복원에 나섰던 울산시의 경우와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을 구간별로 나눠 공단 업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등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산업공단 등의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산단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만큼 거기에 참여를 하고 노력해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기업체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지는 민관협의체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구색 맞추기에만 머문다면 형산강 수은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8대 포항시 의회가 첫 시정 질문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골고루 다뤄 준비성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가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고 의회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퇴직 공무원의 시 산하기관장 임용 제한과 인사청문회 도입, 회 전문 인사의 개선을 요구했고 복덕교 의원은 각종 조형물 난립과 체육관, 만인당 등 시설의 부실 공사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바닥 분수 시설의 철저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영덕군의 교통행정에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의 불법 지입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말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면허 취소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버스 회사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발은커녕 환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 택시 면허를 받은 영덕택시는 2년 전 불법 지입과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법인 대표와 지입 차주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입죄는 무자격 기사에 의한 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고 운송 수입을 지입 차주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 포탈 가능성도 있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덕택시가 법인 착오지라고 신고한 곳에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정비와 세차 시설은 없고 대기해야 하는 부재 택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덕군은 면허를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해온 수천만 원의 유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좀 그런 걸 좀 일찍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이사이동 되고 뭐 사실 행정에서 좀 많이 했지. 영덕버스는 도비와 군비로 연간 17억 원씩 지원받아온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영덕군의 지난해 말 감사 결과 2016년 한 해에만 2억 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정비 1억 5천만 원, 접대비 2,400만 원, 심지어 소모품인 장갑 구입에 588만 원을 쓰고 식당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영덕군은 오랜 의혹을 방치해오다 버스 노조의 끈질긴 요구에 1년치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고 위법을 확인하고도 고발은커녕 환수조차 하지 않아 결국 노조 측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1년치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이렇게 비리가 많은데 대표 이사께서 재직 기간이 한 18년 정도 되는데 최하 5년 정도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영덕군의 교통행정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책임이 크고 예산을 감시해야 하는 군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9일간 경주시 본청과 읍면동,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 산하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위에는 이철우 의원이, 제2행정사무감사 특위에는 이만우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로부터 473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 집행이 없는지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양 제2풍력단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오늘 군청에서 열렸는데 주민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 제2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영양군청 회의실. 입구는 공무원들이 막아섰고 출입을 제지당한 주민들의 고성이 이어집니다.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제2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장 진입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이들은 풍력단지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은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전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풍력발전 사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양쪽에서 풍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겠어요? 당신 그때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풍력단지는 업체가 신청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환경부가 검토한 뒤 산자부가 허가를 내주고 지자체가 개발을 허가해 건설됩니다. 영양군은 군관리 계획이 위반된 사업이어서 법적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양 제2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앞으로 험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생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 소상공인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로 오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접수합니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효과성 4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해 오는 11월 시상하고 선정된 과제는 중앙부처 규제 개선 과제로 건의합니다. 지역 예술인의 요람인 포항예술고등학교에서는 매년 200여 명의 음악인이 배출되는데요. 선후배가 함께 공연 경험을 쌓으며 예술가로 연결어가는 무대를 홍태균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공연의 첫 순서를 장식할 경쾌한 플루트 무대. 전국 유수의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함께 플룻을 공부하는 예고 2학년 친구들입니다. 힘이 넘치는 연주가 인상적인 호중굴은
1학년이지만 경북 도립교양악단과의 협연을 앞둔 실력파입니다. 유학 후 고향으로 돌아와 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하는 선배 이현진 씨도 함께 무대에 섭니다. 졸업생으로서 훌륭한 후배들과 함께 같은 무대를 설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포항 시민들한테도 예술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라이징 아티스트 콘서트는 포항문화재단과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상주단체인 포항오페라단이 국비를 지원받아 기획했습니다. 지역에서 배출한 포항예술고 졸업생들을 무대에 세우고 그리고 또 재학생들도 전국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후배들이 어우러진 그러한 무대를 이렇게 라이징 스타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출신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청년 음악도에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한 이번 공연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어서 주말 볼만한 공연 전해드립니다. 부부를 위한 연극 프로젝트 다시 설렘 2기 공연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포항 뉴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7회 정기연주회가 포스텍 대강당, 극당 에밀레의 연극 여서부터는 황성공원에서, 박경숙 초대 개인전 존재, 깊고 푸른 전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 심순보 작곡가의 가곡세계가 경주 예술의 전당 원하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포항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170여 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130여 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1,306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보급 물량의 90%까지는 출고 등록 순이며 나머지 10%는 적격자를 선정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자격은 6월 말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체이며 개인은 세대당 1대, 기업체는 최대 5대까지 구매할 수 있고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52로 지난 7월에 비해 0.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상승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상품과 서비스, 생활 물가, 신선식품 물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품목별로는 시금치 94.9%, 배추 70.7%가 급등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주최하고 포항문화방송이 주관한 2018 독도 어울림 10주년 특별기획 행사가 오늘 울릉도 도동항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미여관과 노브레인, 최진희, 진혜성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했고 관광객과 주민 등 10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져 독도 수호 의지도 다졌습니다. 2018 독도 어울림 콘서트는 오는 15일 4시 45분 포항문화방송을 통해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곳곳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절기상 백로인 내일은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백로인데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로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이 되면 울진이 24도, 그 외 지역들이 25도에서 26도 분포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가벼운 외투 챙기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3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포항과 경주에, 오후가 되면 울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풀무원 초코케이크 급식으로 대구 경북 지역 유치원 한 곳과 학교 7곳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2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문제가 된 초코케이크 납품업체에 추가 납품과 판매를 중단시키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구미 상주에서 발생한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의심 사고는 발생 환자 500명 가운데 160여 명이 아직도 설사와 복통 등을 호소하고 있고 입원 6명, 결석 14명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안동 하회마을과 해남 윤씨 노구당 등 15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주로 충북, 전북, 전남 지역에 집중됐고 담장이나 석축이 무너지거나 토성 침하, 목조 건물의 지붕 파손 등이며 긴급 예산을 지원해 조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난 대응 능력과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 방범 시설을 설치하고 국보문화재에는 안전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세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현장 컨설팅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FTA 원산지 판정과 증명 절차를 설명하고 FTA 활용 방법 및 FTA 사후 협정 세율 적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리모걸 기념사업회는 독리모걸 문학제 행사로 오는 16일 제13회 전국 독리모걸 100일장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리모걸 문학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100일장은 전국의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며 후원기관인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행사 당일 특별체험관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